자,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 원래 수요일 라이브 방송으로 하려고 했으나 월드컵 기간이라서 접속자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콘도는 제가 블로그에 2억 이하의 콘도가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그 콘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다시 제가 판매를 포기했다라고 제가 업데이트를 했죠. 그래서 그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고마저씨가 이 콘도 판매를 포기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콘도는 아스파이어 온누 스테이션입니다. 자, AP 타이 콘도죠. 자, 지금 이제 구글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가 여기고요. 여기가 지금 로터스 마트고, 여기가 빅시 마트고,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백화점이 있고요. 그래서 위치는 굉장히 좋죠. 아주 로케이션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플로어 플랜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플로어 플랜을 보시면 이게 아스파이어인데 수영장이 37층 루프탑에 있죠. 그래서 시설도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파이어 브랜드는 옥상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콘도는 AP에 있는 콘도 중에서 레벨이 가장 낮은 콘도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옥상에다가 짓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요 콘도는 옥상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뭐 다른 아스파이어 콘도보다는 훨씬 좋아 보이죠. 자, 그리고 제가 2억 이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원베드룸 기준입니다. 그래서 2억 이하의 콘도라고 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정말 면적당 가격도 저렴한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왜 고마저씨는 판매를 포기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콘도는 원래 연초에는 계획 당시에 명칭이 라이프 온누 스테이션이었습니다. 제 유튜브 블로그를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프가 아스파이어보다 위에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브랜드죠. 그러니까 이 콘도는 원래 계획보다 콘도 레벨이 너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스파이어 치고는 긍정적인 퍼실리티 구성을 많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익히 본 빨랑까오, 뭐 라이프하우스 빨랑까오라든지 라이프하우스 하이프 등과 비교를 해보면 퍼실리티 구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스파이어라서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착각하시는데 이런 퍼실리티는 모든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같을 때 비교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분양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레벨업가 왜 일어났는지 이유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해당 콘도가 굉장히 로케이션이 좋아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딱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는 요 길쭉한 위치 있죠. 요 길쭉한 게 해당 콘도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자, 동쪽을 보시면 리듬 콘도가 막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인사이드 방콕 스쿰빗이라고 해서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 호텔이 굉장히 많이 지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자, 서쪽, 중요한 서쪽을 보시면 앞에 다이아몬드 콘도가 있고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라마다 프라자 레디전스죠. 라마다 프라자 레디전스 콘도가 딱 들어맞고 있기 때문에 조망이 안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뒤쪽을 보시면 지금 작은 콘도가 있죠. 그래서 뒷조망은 나옵니다만, 남쪽 조망은 나옵니다만 동쪽하고 서쪽하고는 조망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항상 강조 드렸죠. 제 블로그나 유튜브 자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속을 기준으로
아소글 비추 스쿠문라인 동쪽으로 살 때는 어느 쪽이 조망이 좋다고 했습니까? 서쪽하고 서남쪽 조망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조망이 거의 나올 수가 없는 위치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남쪽도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길쭉하게 지금 밑에 보시면 남쪽에 보시면 이 작은 낮은 콘도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 안에도 콘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이 콘도가 아니더라도 건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 건물들이 거의 스레트 건물들입니다. 앞에 위에서 보시면 스레트 건물이 아닌 것 같은데 밑에서 보통 완전 스레트 건물이죠. 이거 치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대로변이 지금 보시면 스쿰비 로드가 아니라 스쿰비 50 쪽으로 나오면서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팔방이 다 막히게 되죠.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 앞쪽도 위에 북쪽 조망은 원래 좋지도 않습니다만 북쪽 조망 앞에 보시면 여기 앞에 큐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픽시 건너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나이프리지 프라임 온누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콘도들이 쭉 있죠. 이쪽에도 콘도들이 쭉 있어서 시야가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콘도는 거의 조망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플로우 플랜을 보시면 플로우 플랜 보시면 조망이 나올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남쪽으로 투베드룸하고 앞쪽에 35스퀘어미터 두 개 있는 요 부분 빼고는 조망이 나올 수가 아예 없고, 조망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쁘지는 않게 조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콘도가 어떤 콘도하고 비슷하냐 하면 빨랑까오에 보시면 노블 누 디스트릭트 9, 제가 그걸 판매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계속 조망 때문에 판매를 못하고 있죠. 조망 문제가 해결이 되면 판매를 할 텐데, 조망 문제가 해결이 되는 유닛을 주면 판매를 할 생각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콘도는 그것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길쭉하죠. 이렇게 필지가 대부분 내 나라에서는 이렇게 도심에 있는 필지가 길쭉합니다. 한국이 이상한 거지 외국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되면 한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독창적인 개성적인 건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국은 전체를 꺾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짓기 때문에 크게 개성적인 건물이 나올 수는 없죠. 자, 그래서 도심이 사실은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가.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시 플로우 플랜으로 돌아가서, 문제는 지금 보시면 이게 35가 딱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뭡니까? 30스퀘어입니다. 지금 30스퀘어가 주 모델이 되죠. 그러면 30스퀘어는 또 너무 작습니다. 또 작고, 투베드룸도 53은 또 너무 작죠. 구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내용들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격은 얼마 정도 하느냐? 면적당 가격이 라이프 아속 빨랑까오 하고 라이프 아속 하이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쪽이 더 좋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시설이나 모든 게 동네가 다르죠. 동네가 달라서 지금 뭐 빨랑까오도 가격이 많이 비싸졌습니다만, 그 콘도들이 가격이 낮은 콘도였습니다만, 지금 온누도 만만치 않게 비싸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 앞으로 요 가격으로 나올 수가 없는 콘도긴 합니다. 나올 수가 없는 콘도긴 해서 제가 판매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빨랑까오하고 라이프 아속 하이프하고 라이프 아속 빨랑까오를 팔 때는 요거보단 가격이 싸게 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싸게 드렸는지. 자, 그런데 이거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온누에서는 이 가격대로 다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만 괜찮으면 어지간하면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가격이 중요하지만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격 체계입니다. 제가 항상 판매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직접 프로젝트마다 제가 판매 계약을 하고 콘도를 직접 팔기 때문에 제 회사로 판매 계약을 맺고 직접 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사실상 저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은 저밖에 모르는 내용이겠지만 건설사마다 독특한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가끔씩 변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아난다에서 지금 프로모션 이제 판매를 시작한 콘도죠. 그 컬처 통로하고 컬처 줄라 이게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만 제가 판매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거래를 하다 보면 가격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안 합니다. 제가 AP 콘도를 많이 팔긴 하지만 지금 해당 콘도 판매팀은 그 판매팀에서 나오는 이야기 자체를 제가 신뢰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판매를 안 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즉 외국인 쿼터 가격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당 콘도가 위에 말한 단점이 아예 없고 장점만 가득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판매팀에서 주는 가격을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판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라이프 아속이 아니고 라이프 빨람씨 아속, 그러니까 라이프 라마4 아속의 경우에도 비슷한 이유로 제가 판매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라이프 아속 하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프 아속 빨랑가오를 팔 때 판매를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팀이 교체되고 나서 제가 판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AP의 경우에는 판매팀이 1년에서 2년 주기로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매팀이 바뀌겠죠. 바뀌어서 그 판매팀 중에서 가격이 투명하다고 생각되는 판매팀들이 있습니다. 그 판매팀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해당 콘도를 판매를 맡아서 하게 되면 그때는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라이프, 라마4 아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도를 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가격 체계입니다. 제가 스카이라이즈 에비뉴 수쿰빗 64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매를 하지 않는 이유가 외국인 쿼터와 내국인 쿼터 간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당 콘도가 지금요 외국인 쿼터 지금 가격으로 팔아도 주변 시세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사라고 했을 때 주변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하지 않고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바로 가격 체계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고마저씨는 또 저가의 콘도 팔 게 없어졌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 같은 그냥 팔았을 겁니다.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에 딱 들어야지만 판매를 하지 대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태국 에이전트 그리고 외국계 에이전트 특히 에이전시에 붙여서 영업을 하시는 프리랜서 에이전트들에게 의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의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들한테 알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마저씨 말을 안 들으시면 낭패를 본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제가 그거는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사마다 판매 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